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아시아에서도 약체팀으로 분류되는 중국 대표팀이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풀전력으로 대회에 나서고 있고 1차전 우리나라 대표팀에게 0대3으로 참패를 당하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은 데 이어 2차전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상구급 팀을 상대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패배를 당하면서 이번 동아시안컵 우승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데 EAFF 이번 챔피언십 동아시안컵이 개최가 되었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개최국으로서 개막전 경기를 치르면서 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남자 동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첫 경기 상대로 중국 대표팀을 상대하게 됐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개막전에서 중국 대표팀을 3대0으로 잡아내는 대승을 거두었고 중국 대표팀은 유효 슈팅을 단 하나도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대표팀이 정말 완벽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던 압도적인 승리였는데요. 중국 현지 매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주축 선수들이 빠진 2군급 라인업으로 대회에 임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도 해볼만 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국 대표팀의 조르제비치 감독 또한 한국의 후보급 라인업을 상대로라면 충분히 공격적으로 나와서 해볼만 하다는 설레발을 쳤었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비슷하게 일본 대표팀 역시 유로파 선수들이 전원 재해가 된 거의 2군급 3군급 스쿼드를 가지고 이번 대회에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국 매체로부터 일본 역시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은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워낙에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컸기 때문에 주도권 자체는 완전히 밀리는 경기를 펼쳤고 확실히 기본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일본 대표팀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플레이인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섬세한 터치와 패스를 통해 볼 소유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 선수들이 볼을 뺏어내기 위해 스프린트를 강요하는 확실히 중국보다는 퀄리티 면에서 한 차원 더 레벨이 높은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밀린 중국 대표팀은 결국 일본 대표팀의 호소야마오 선수와 모지츠키 헨리 히로키 선수에게 연속 실점을 허용하면서 0대2로 이번 일본과의 경기에서 완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중국으로서는 일본과의 이번 경기에 앞서 역대급 설레발을 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패배를 당했다는 점은 굴욕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일본 현지 매체에서는 중국 매체가 거의 좌절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챔피언십에서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 대표팀은 2차전에서 중국 대표팀과 맞붙었다. 경기는 2대0으로 일본이 승리했다. 첫 경기에서 홍콩 대표팀을 상대로 6대1로 승리한 일본, 이번 경기에서는 그 홍콩전 멤버를 전원 교체해 신선한 선수들로 라인업을 꾸렸다. 경기에서는 전반전 11분 호소야 마오와의 골로 일본이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 63분에는 미드필더 모지츠키 헨리 히로키가 추가골을 넣어 2대0으로 리드를 벌렸다. 골키퍼 하야카와 유우키의 선방도 빛나며 경기는 2대0으로 마무리돼 일본은 2연승을 거두며 우승이 걸린 3차전 한국전으로 탄력을 받았다. 첫 경기였던 한국전 패배에 이어 연패를 당한 중국 대표팀, 중국 소우에서는 중국, 일본에게 0대2 패배, 경기 내용은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격차가 너무 커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제목으로 다행히 이번에는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은 3군, 4군이라고 할 수 있는 멤버들이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대였다. 일본과 중국은 지금까지 32번 맞붙어 7승 8무 17패로 명백히 열세였다. 이번 패배로 전적은 18패로 바뀌었고 27년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한 부끄러운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일본을 상대로 전혀 이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차이가 너무 커서 논의할 가치가 없다. 몇 년 뒤에나 이야기하고 싶다라며 양국 간의 실력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다른 매체인 강희 스포츠는 일본이 2점 차로 승리했다. 그들은 중국을 상대로 진지하게 상대할 필요조차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일본은 이번 경기에서 명백히 선수 스카우팅에 중점을 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0대2라는 스코어는 물론 최근에 1중전의 스코어를 봐도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일본이 중국전을 포함해 이번 대회에서 전략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빼면 양국 간에는 여전히 큰 실력차가 존재한다. 이것이야말로 0대2라는 스코어 이외에 잔혹한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중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멤버를 주축으로 하면서도 많은 젊은 선수를 선발한 구성으로 임했다.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는 일본과 맞붙어 첫 경기는 일본 홈에서 0대7로 대패했고 11월 중국 홈에서도 1대3으로 져 2연패를 당했다. 일본을 상대로 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지 경기 전부터 약한 소리를 하는 매체들도 많았고 특히 0대7의 패배가 트라우마가 되어 이번 경기에서도 많은 언론이 대패를 두려워했다. 결과적으로 이 실적으로 막아냈지만 유로파가 빠지고 내년 월드컵을 위한 선수 선발에 중점을 둔 일본을 상대로 이 정도의 결과와 내용은 중국 대표팀에게는 매우 굴욕적인 결과가 되고 말았다. 한편 7일 개막한 이번 챔피언십은 15일에 최종전을 맞이한다.
일본 대표팀은 개최국 한국 대표팀과 중국 대표팀은 홍콩 대표팀과 각각 맞붙는다 라면서 중국 현지 매체에서 이번 경기 일본과의 경기에 참패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좌절하는 보도를 냈다고 하며 일본 매체에서 이를 보도하면서 일본 팬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중국 매체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조롱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는 명백히 한 수 아래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게는 나름 강한 상대였는데 92년 다이너스티 컵과 아시안컵에서 연달아 이기고 나서는 아예 이길 수 있는 상대로 바뀌었다. 이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시점에서 언론조차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중국이 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약하니까. 중국이 생각해야 할 건 왜 중국이 강해지지 못하는지, 일본이 어떻게 강해졌는지가 아니잖아. 수준 낮은 선수들밖에 없는데 감독만 계속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지금의 중국 대표팀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창의적인 전개도 없고 압박도 없고 드리블러도 없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크로스를 넣는 것도 아니다. 거친 플레이만 있을 뿐 거의 우연에 가까운 역습으로만 득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본 대표팀 정도로 득점을 노리고 전방으로 몰아붙여주지 않는다면 찬스도 안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중국도 슈퍼리그 등 축구에 힘을 쏟았을 텐데 왜 그렇게 강해지지 못하는 걸까? 일본에 좋은 라이벌이 되어줬으면 좋을 텐데 지금 상태로는 연습 상대도 안 된다. 나라가 나서서 진지하게 축구를 강하게 만들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강해질 수 있을 텐데 말이지. 14억 명이나 되는 인구가 있는데 2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 상대가 중국이라면 6대 0 정도로 이겨야지. 중국은 여전히 저런 거친 축구를 하는 한 언제까지나 따라잡지 못할 거고, 일본도 부상 위험을 걱정해서 해외에서 뛰는 특급 선수들은 중국 상대로는 안 내보낼 거야. 그래도 저런 성향은 쉽게 안 바뀔 것 같네. 근본적인 생각이 달라. 일본은 꽤 오래 전부터 더 높은 수준을 목표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력을 해왔어. 중국 당시에는 돈만 많이 주고 해외에서 끌어올 뿐 국민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했으면서 불평하는 것은 엉뚱한 헛소리야. 수치스럽다는 시점에서 착각이야. 솔직히 상대가 안 돼. 실력 차이가 압도적이거든. 미안하지만 정말 착각 정도가 심해. 그 알 수 없는 자존심은 버리고 겸손하게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 중국 언론은 이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다. 아시아 1위인 일본을 상대로 라이벌로 삼으려는 건 무리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정도를 목표로 삼아라. 미안하지만 중국은 정말 약하다. 슈퍼스타들을 잔뜩 모은 국내 리그에서 대체 뭘 해온 거야?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이야.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중국은 일본의 상대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서 일본이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그나마 이번 대회에서 전력 차이가 좁혀졌기 때문에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한국,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우승까지 목표로 한다는 설레발을 쳤었지만 현실은 한국, 일본의 3국급 팀에게도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는 한계를 보이고 말하는데요. 결국 이번 대회 우승 싸움은 한국과 일본의 한일전 매치에서 결정이 나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번 동아시안컵 우승팀과 꼴찌팀은 누가 될지 남은 경기들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